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배호TV 5만 명 특집. 자, 오늘은 좀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친구 많으세요? 친구 좋죠. 가족보다도 좋고, 어떨 때는 형제보다도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우정, 가장 아름다운 친구 얘기입니다. 1955년생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2021년도로 따진다면요, 우리 나이로 6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노인네들이죠, 뭐.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평생 가장 친하면서도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친구였기에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가 주변에 있는 분이에요. 화랑을 하시는 분인데, 김인식이라는 분. 아주 잘생기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분의 고향은 충북 제천군 봉양면 주폴이라는 아주 깡촌이에요. 저도 사실은 충주가 고향이라서 바로 그 고향 후배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친구 양형식이라는 친구와 같은 동네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55년도 생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년 만에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둘은 같은 동네여서 너무너무 친했답니다. 개천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또 산에 가서 송충이도 잡고, 또 여름이면은 개천에 가가지고 씨름도 하고, 또 가을 운동회 때는 기마전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 국민학교 다니면서 가장 키 큰 아이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 친구가 양형식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싸움도 잘하고, 또 기마전 때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달리기도 1등 했고요. 모든 게 건장한 남자아이의 표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잘생기고 또 몸도 튼튼하고 그러는데, 가정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던가 봐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살았었는데 힘들었겠죠, 뭐. 근데 김인식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얘도 뭐 가난해가지고 신문을 돌리고 있었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그 당시 깡보리밥을 먹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 집에 가면은, 형식이네 집에 가면 쌀밥이 있답니다. 그런데 신문 돌리다가 말고 배고프면 그 집에 부엌에 몰래 가가지고 그 쌀밥을 퍼먹고 몰래 도망을 나왔답니다. 참, 그 당시에는요, 이 김인식이네도 참 불쌍한 집안이라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하고 뭐 형제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을 그 당시였답니다. 그러니 신문 돌리고 나면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자기 집에 부엌에 가면 깡보리밥도 없어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보리밥 내주는 아주 쌀밥을 훔쳐 먹었대요. 그러니까 둘이는 그런 사이죠. 뭐 그냥 그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 또 그냥 장날이면은 장에 가가지고 또 뭐 약장사도 구경하고, 세상 배우는 그런 좀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김인식이는 서울로 이사 오고, 또 이 친구는 강원도에 석탄 캐는 그런 탄광에 들어갔답니다. 몸도 튼튼하니까 돈 벌 수가 있겠죠. 뭐 그 당시에 탄광에 가면은 굉장히 그 노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25살이 되던 해에 이상한 병이 걸렸답니다. 그 양형식이라는 친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루게릭 병이라고. 이 병은 2021년도 현재도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약이 없대요. 루게릭이라는 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면은 193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루 게릭이라는 선수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가 야구를 끝내주게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몸이 굳어지는 병이 걸렸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병에 대해서 몰랐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하루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됩니다. 그 병 이름이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루게릭병인데 정식 명칭은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운동신경세포만 파괴되는 질환이랍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야구선수가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운동신경만 파괴되는 질환. 무섭잖아요.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르는 병이래요.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베이스볼 선수였던 루 게릭이 이 병 때문에 은퇴 사망하였고, 또 최근에는 그 유명한 유럽의 스티븐 호킹 박사 있잖아요. 그 분이 이 병에 걸려서 2021년 현재 약이 없대요. 그 병에 걸렸어요. 근데 김인식이가 둘도 없는 친구 아닙니까? 서울로 찾아왔어요. 병에 걸린 상태로. 1960년대만 해도 그런 대로 몸을 움직였답니다. 그 탄광에서 일하고 한 4, 5년 동안 일하다가 그 병이 걸려가지고서 고쳐볼까 하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마땅한 친구도 없고요. 또 가족도 별로 없답니다. 그 양형식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왔는데, 웬만한 친구 같으면 그냥 내 몰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아픈데 왜 내가 하냐. 아픈 건 네가 해결해야지. 라는데 김인식이는 안 그랬답니다. 양형식이가 김인식을 찾아와가지고 나 이상한 병에 걸렸어.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정확히 진단은 못하겠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김인식이라는 친구는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다 다녔는데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루게릭 병이라고. 근데 그 병은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하나하나 사지가 마비되면서 근육이 사라지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4개월 동안 있으니까 또 장모님도 모시고 아내가 좋게 말하겠어요. 친척도 아닌 친구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다 죽은 환자가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하다 하다가 이 친구가 묘안을 떠올린 게 있었는데, 그 양형식이 병 걸린 친구를 길거리에다 던지는 형 신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 지금 대방동에 공군 이 본부 앞에 사거리에다가 이 친구를 놔둔 거예요. 자동차로 싣고 가가지고 길바닥에 놔두고서 길 건너에서 112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중병 걸린 친구가 가족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 지금 길바닥에 와 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112가 오더래요. 백차가 와가지고 싣고 갔는데 영등포 시립병원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보나마나 조사해보니까 루게릭병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그 병원에서 좀 있다가 또 강서구에 있는 무슨 재활원, 또 무슨 화곡동에 있는 무슨 재활원 2년, 4년 동안 있는데 보호자가 없잖아요. 이분이 가서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여동생도 결혼했다가 애들 둘 낳고 또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벌써 사망을 했어요. 참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건강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만으로도 가장 행복한 참 인생이에요. 근데 병도 걸려도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 루게릭병이라는 참 험하고 잔인하고 슬픈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더군다나 아버지 엄마도 다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여동생도 루게릭병으로 죽고 홀홀단신이에요. 사촌들은 내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아버지 엄마 없으니까 고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활원에 가끔가다 면회를 가면 친구니까 막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야, 인식아, 왜 이렇게 나는 슬픈 운명이 됐느냐?
왜 이렇게 나는 모진 병을 걸렸느냐 그러면서 막 울면 이 친구도 울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간 게 강화도 가기 직전에 엘린 복지타운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이 친구가 글로 데리고 갔어요. 자, 부모도 없지, 여동생도 루게릭병으로 죽었지, 황지 탄광에서 고생 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25살서부터 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난의 고투의 병과 싸움을 벌인 거예요. 점점 해마다 몸이 다 굳어버린 거죠. 스티븐 호킹 박사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슬픈 운명이죠. 거기에서 엘린 복지타운에서 무려 25년을 있었답니다. 25년. 근데 이제 그 병원에는 아주 심한 그런 환자들만 70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누워서 생각나는 거는 어릴 때 깨복쟁이 친구 인식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입에다 대줘야 된답니다. 똥오줌 가리는 건 뭐 말도 못하고, 그거 뭐 당연한 거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입은 살아있대요. 생각은 또 그렇게 잘 돌아간다네. 185cm의 큰 키가 하나하나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입은 살았어. 친구야, 핸드폰을 여기다 대주면은, 간호사가 대주면은, 친구야, 나 너 뭐 보고 싶어? 안 오냐? 이러면 그 친구가 어릴 적 둘도 없던 짝이었는데 그렇게 모질고 험한 병에 걸렸는데 오라는데 또 마음이 요동을 해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시루떡, 또 겨울에는 그 있잖아요, 떡국. 이래서 떡을 해가지고 몇 마리씩 해가지고 그거 70명에게 다 줄 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1년에 5-6번씩 간답니다. 2달에 한 번씩 꼭 갔대요. 갈 때마다 떡을 잔뜩 싸가지고. 그러면은 친구는 좋아가지고 죽겠는데 얘는 마음속으로 괴로운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떡을 해다가 맨날 갖다 줘야 되는데 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25년을 얘가 그 엘린 복지타운에 갔답니다. 그 병원에는 얼마나 참 이 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는지 병원 측에서는 진짜 천사들 아니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하죠. 똥오줌 다 가려내죠. 입만 살았죠. 참. 어느 날은 전화 걸어가지고 국민학교 때 친구, 누구야 누구 좀 데리고 와라. 나 살아있을 때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제천 봉양면 주포리 그 고향 그리워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는 못하지만 니들이 와서 나를 한 번이라도 와서 봐줘라.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이 친구가 차에 싣고 역시 떡을 만들어서 또 갔답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바다가 이루어졌죠. 눈물바다가. 참 슬픈 이야기예요. 사람이 살다가 움직이지 않고 입만 살아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은 그대로 떠오르고 텔레비는 하루 종일 볼 수가 있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그냥 뭐 텔레비 끄거나 키거나 하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 친구들이 얼마나 붙겠어요. 어렸을 때 행복했던 시절, 그 아름다운 농촌에서 여름에 그물 가지고 붕어 송사리 꺽지 잡던 시절, 또 참외밭에 가가지고 원두막에서 참외 수박 먹던 시절, 또 산에 가가지고 도토리, 밤, 감 따먹던 시절, 또 친구랑 같이 즐겁게 봉양읍내 나와가지고 영화 구경하던 이야기. 그런 일의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2시간, 길 때는 3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고 그러고서 돌아가고 그랬답니다. 양형식과 김인식의 우정은 64세가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인식인 보호자 역할로서 양형식을 평생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드디어 운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형식의 재산 364만 원이었답니다. 그 남은 게. 그 남은 것을 친구 김인식에게 전해주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근데 그 김인식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또 눈물이 났겠어요. 그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쓰세요 하면서 마지막 화장을 해가지고 고향 자라던 언덕에다 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장을 하고 그의 유품과 함께 고향 제천군 봉양면 주포리 개울가 언덕에다 뿌려줬답니다. 슬픈 우정이긴 하지만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은 우정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의 우정. 누가 30년 동안 그 병 구안을 해주며 누가 30년 동안 친구가 되어가지고 떡과 과자와 음료수를 가지고서 병원에 찾아갔겠습니까? 이런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호TV 5만 명 특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사나이와 사나이의 64년간의 우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아름답게 사귀십시오. 여러분 친구와 우정을 뜻깊게 나누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김인식을 존경합니다. 또 양형식의 영원한 명복을 빌겠습니다. 배호TV 특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